안녕하세요, 리본카 전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일산 지점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볼 차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는 야 저게 디자인이 뭐냐 뭐 이렇게 하다가 새로운 차가 딱 출시되자마자 판매량이 떡상을 한 바로 The All New 산타페죠. The All New 산타페. 산타페가 벌써 풀체인지만 4번을 거쳐서 5세대 모델이 됐습니다. 코드명이 MX5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산타페 CM 2세대 타고 계신데 그 엔진 아주 멀쩡하다고 지금 벌써 30만 킬로를 타셨는데 아직도 멀쩡하게 잘 굴러다니고 있어요. 여튼 벌써 출시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이 산타페를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좋은 산타페, 가성비가 되는 산타페를 고를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의 산타페는 중고 가격으로 어떤 차를 골라야 좋을지, 감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에서부터 한번 보면 현대의 H자를 형상화해가지고 헤드램프랑 리어램프랑 이 범퍼 디자인까지 같이 해놨는데, 저게 현대의 H자였어? 그럼 현대 H자죠? 그럼 뭐예요? 한속 간판에 똑같은 거 아예 있던데.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산타페 TN 페이스리프트만 하더라도 막 2,000대 겨우 팔린 애 많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얘로 풀체인지 되면서 판매량이 쭉 치솟아 올랐습니다. 중형 SUV 시장에 그동안 소렌토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독점 시장을 깨고 현대도 들어온 거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하이브리드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가솔린 모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는 감가가 너무 안 됐어. 감가가 너무 안 됐고, 보통 하이브리드는 한번 뽑으려면 신차 대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길어야 3주?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신차로 뽑기에도 적당하고, 그리고 중고로 내려왔을 때에도 감가가 좀 많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가솔린 모델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캘리그라피 트림입니다. 산타페에 있는 트림이 총 4가지인데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프레스티지 플러스,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캘리그라피 트림입니다. 이 캘리그라피 트림인 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판별법이 이 앞에 있는 그릴을 보는 거예요. 인테이크 그릴이라고 현대는 부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릴이 쭉 박혀 있는 것을 보면은 아, 얘는 캘리그라피 트림이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익스클루시브나 프레스티지 같은 차량들은 길다랗게 네모난 직사각형 블록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릴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면 블랙잉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블랙잉크를 고르면 엠블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검정색으로 바뀌고 뒤쪽 리어에 있는 레터링 같은 것도 모두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외장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고 블랙잉크를 고르면 밤에 차가 안 보여요. 밤에 라이트를 안 켜면 차가 안 보일 정도로 까맣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얀색에다가 검정색 블랙잉크를 넣어주는 게 대비도 되고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보닛 안에는 2.5L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5L 터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스마트 스트림이라는 엔진 커버가 또 들어가 있고, 이 2.5 터보 엔진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2.5 터보 엔진으로 304마력을 냅니다. 아무래도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304마력까지 출력을 내지는 않아요. 대신에 281마력이라는 생각보다 높은 출력을 냅니다. 우리가 보통 하이브리드 하면은 합산 출력 235마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230마력 다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엑셀을 밟았을 때 그 정도 출력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요 산타페에 들어가 있는 이 터보 엔진은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느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시속 110도로에서 시속 120 정도로 추월을 할 때 엑셀을 살짝만 깊게 밟아도 차가 쫙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야 이거 뭐 연비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거 2.5 터보 21인치 휠 들어간 걸로 서울, 부산, 왕복 800km를 뛰었었죠. 그때 한 번 주유로 800km 이상을 뛰기도 했거니와 실제로 풀투풀 연비를 재봤을 때 12.9km가 나왔어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한 번 주유로 800km 이상, 그리고 연비도 13에 가깝게 나올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엔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이브리드는 연비 더 잘 나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하이브리드로도 서울, 부산 왕복하고 찍었었죠. 그때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15km대가 나왔어요.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랑 연비 차이가 그래봤자 2km에서 3km 내지 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굳이 내가 400만 원을 더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평균 연간 주행거리가 13,000km가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 13,000km로 연비로만 차량 가격을 뽑으려고 하다 보면 7년 8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장거리를 주행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굳이 뭐 하이브리드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40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대기 기간도 없는 산타페 가솔린을 구매하는 게 내 조건에는 훨씬 더 올바를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으면 상당히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8단 습식 DCT가 들어갔어요. 이 듀얼 클러치 미션을 싫어하는 분들이라면 약간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차량의 출력이라든지 빠른 변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측면에도 또 일반 차량과 캘리그라피의 차이를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휠이 있죠. 기본적으로 산타페는 제일 아래 트림 익스클루시브에서는 18인치 휠이 들어가고 프레스티지부터 이렇게 인치업을 하는 옵션들이 들어가는데 20인치 휠이 들어가요. 근데 캘리그라피를 고르면 기본으로 그냥 선택할 것도 없이 21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타이어도 피렐리 스콜피온을 써줍니다. 피렐리 스콜피온 정도면 굉장히 좋은 타이어이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 측면으로 오면은 이 손잡이 있죠. 이 손잡이, 이 손잡이는 그냥 여는 거 아니고요. 자동차 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이 측면에 키를 넣고 이렇게 돌리면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나와요. 이거 왜 있냐? 요즘에는 이슈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밟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있는 겁니다. 캠핑이나 뭐 이런 것들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그때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분을 모시고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가지고 캠핑도 했었는데 그분도 요 손잡이의 사용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 영상 보시려면 여기 있는 카드 눌러서 보시면 돼요. 현대차 디자이너 사이먼 로스비가 처음에 산타페를 디자인할 때 차박이나 캠핑에 정말 염두를 많이 두고 디자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뒤쪽에서도 보면요, 뒤에서 보면은 정말 확실하게 나오죠. 한손 에디션 아주 제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한 칸만 위로 올리고 이 산타페 레터링을 밑에다가 내렸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익으니까 뭐 나름 봐줄만 하더라고요. 사람들도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한번 보면요, 굉장히 좁다고 생각하지만 3열이 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인승, 6인승, 7인승을 탑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6인승이 그 중에서 제일 비쌉니다. 6인승 옵션 값만 1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2열 시트를 캡틴 시트로 만들어야 되고 열선, 통풍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6인승 시트가 제일 비싸요. 사람들이 편하게 타야 된다 라고 하면은 6인승 시트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람도 타야 되고 캠핑도 해야 돼 라고 하면 7인승 시트를 고르시면 되고 그냥 캠핑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5인승 시트로 가시면 됩니다. 6인승 시트에서도 뒤쪽에 의자를 이렇게 접어 놓으면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넓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각종 캠핑 짐 같은 거 싹 다 싣고 내려갔었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산타페가 이렇게 풀 체인지를 거치면서 약간 박스형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3열 의자를 눕혀놓고 이렇게 앉으면 헤드 공간이 살짝 남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옵션이랑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게 여기 보면 220V에 200W짜리 소켓도 마련되어 있고 C타입 충전도 있고 그리고 송풍구도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잖아. 저희가 그 캠핑 영상에서 여기다가 빔 프로젝터 꽂아가지고 넷플릭스도 봤었습니다. 그런 것도 되니까 캠핑이나 이런 것들에도 생각보다 진심으로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실내에서 옵션 차이가 정말 심하게 느껴지는데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 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계기판은 4.2인치 LCD가 들어가고 센터 디스플레이만 12.3인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지금 캘리그라피이기 때문에 전동식 텔레스코픽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프레스티지까지는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거 수동 전동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더라도 핸들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차간거리 유지 보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타페부터는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제네시스, 기아 통틀어서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간 건 산타페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가면서 이 핸들에 터치식 그립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주행 보조를 켰을 때 내가 꼭 힘을 줘서 핸들을 움직여줘야만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토크식 센서를 달아줬다면 산타페
산타페부터는 이렇게 정전식 센서를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핸들을 잡고만 있어도 잡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런 옵션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옵션은 익스클루시브부터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이를 볼 수는 없고, 익스클루시브는 기본이 아니지만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인 옵션이 있어요. 바로 HDA2입니다. 자동차선 변경이라든지 후측방 차량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프레스티지 이상 모델은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프레스티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한 3,80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 딱 넣어서 타는 게 제일 가성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차량은 지금 캘리그라피 트림이기 때문에 웬만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산타페부터 들어가 있는 듀얼 무선 포트 충전 들어가 있죠. 이거는 다른 차량들 웬만하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타페에만 들어가 있는 공간이 또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수납함이 또 들어가 있어요. 글러브 박스 외에도 위쪽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중형 SUV답게 여러 가지 수납 공간을 마련해 준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에르고 모션 시트 옵션이 있죠. 제네시스에만 들어가던 건데 이제는 현대에도 내려와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운전자 컴포트 스트레칭이라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운행하다 보면 허리가 아픈데 그때 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알아서 자동으로 작동이 되면서 뒤쪽에 있는 시트에서 약간 에어 쿠션이 쭉쭉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운전자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산타페가 와, 이 정도로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에르곤 모션 시트는 모든 트림에 다 들어가 있어? 캘리그라피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프레스티지에서도 시트 플러스라는 옵션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산타페를 어떻게 가성비 있게 사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냥 중고로 사면 가성비 있지. 중고로 사는 것도 가성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신차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실 것 같아서 신차로 그리고 중고차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익스클루시브 트림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옵션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부가적인 선택 옵션들을 이것저것 더하다 보면 어느새 프레스티지 가격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스티지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 정도까지만 더해서 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아, 나는 그래도 어라운드 뷰 같은 건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 프레스티지 플러스가 있어요. 차로 유지 보조 2나 HDA2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 자동차 하면 옵션 아니야,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거 타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캘리그라피로 올라가야 돼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한 3,800만 원 정도 하지만 캘리그라피로 올라가면 신차 가격이 무려 4,400만 원까지 확 치솟아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생각보다 심한데 그럴 때에는 저는 캘리그라피 모델을 신차로 사기보다는 1년이나 반년 정도 지난 중고로 고르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산타페가 캘리그라피의 2.5 터보 전륜구동 모델로 나온 산타페거든요. 신차 가격이 4,500만 원이 넘는 애였어요. 근데 지금 1년 2만 킬로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가격이 4천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4천만 원대면 벌써 10% 이상 감가가 된 거예요. 보통 현대자동차들이 1년에 뭐 많이 감가되면 200, 뭐 정말 많이 감가되면 300 요 정도 감가되는데 400만 원 정도면 현대차 치고는 진짜 감가 많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는 거의 원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는 웬만하면 중고보다는 아직은 신차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가성비로 산타페를 구입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트림은 총 두 가지예요. 신차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프레스티지 트림에다가 옵션 1개 정도 더해서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중고로 샀을 때 가성비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캘리그라피 트림 이상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림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감가가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성비 있게 사겠다라고 하면 이런 캘리그라피를 중고로 사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산타페 1년 정도 지났을 때 근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내가 만약 산타페를 구입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